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처음에는 가져요, 누구든지. 나 역시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 계기라는 것은 사실은 나는 내 몸에다 그거를 써볼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로. 그랬더니 그때 내 몸의 변화를 보고 그 전에 이 물질을 만나기 전에 항산화에 대해서 많이 내 몸에 돼 있었는데 그걸로는 한계를 가져왔었는데 요게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그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번 내가 이제 그게 빠지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진료하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환자들한테 2% 부족했던 우리 양방에서 치료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내과니까 당뇨 고혈압 환자 합병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무슨 약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양방 약으로 합병증을 뭐 없앨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물질이었다고 하는 점 그것이 이제 나한테는 상당히 그 어떤 그 좋은 점으로 이제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류마티성 관절염이라든지 또 알러지 질환 쪽에도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실제로는 이제 의사들이 보통 보면은 그 자기들 양방 진료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100% 만족하는 사람들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근데 뭔가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동안 나온 물질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이 팔당의 개념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환자분들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큰 장점이었죠. 요게 이제 점점 아마 약으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뭐 식품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전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 어떤 그 식품으로 머물렀던 부분들이 약으로 현재 되고 있는 몇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제도권 안에 우리 뭐 대학에서도 의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된다면은 굉장히 앞으로 될 거고요. 굉장히 아마 그런 데 있어서는 그런 시점이 되게 되면 폭발적으로 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전망도 좋고. 네. 네. 일단 의사들이 기본의 자기 우리 패러다임이 이제 장기별로 치료하는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포 차원으로 전체가 다 걸리는 부분으로 설명하니까 우선은 고정관념에서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결국은 넘어서야 될, 극복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지금 식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문 이렇게 개량화에 대해서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정말 효과적이다 그러면 케이스들을 효과적이니까 그것이 이제 과학한 논문으로 나와서 그네들한테 제시를 해줬을 때 이것이 아마 더 어필하지 않는 부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되게 의사들이 그래 논문을 달라 이래요. 첫째는. 근데 논문으로 나온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30케이스, 몇 케이스, 뭐 50케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논문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또 우리 의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또 과학적인 무슨 실험 결과를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논문화, 좀 더 저기 체계적인 논문화가 아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복용량은 일단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용 측면에서 결리니까 기본적으로는 150g짜리 뭐 한 통을 이제 하다 보니까 됐는데 질병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뭐 더 많이 쓸 수 있고. 근데 문제는 그 용량도 중요하지만, 가장 사실은 중요한데 소소하게 지나가는 부분이 사실은 기간이에요. 내가 느낌은. 그러니까 약에 젖어가지고 약의 개념으로 한두 달 먹고 판단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제가 이제 그 세포 주기 얘기하면서 3개월 이상, 뭐 최소 6개월, 이제 뇌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그게 가장 어려운데 그 기간을 좀 잘 지켜서 하여튼 끈기 있게 밀고 나가라. 그러면 그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가장 치료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있었을 거지만은 다른 본인이 못 느꼈던 어떤 소소한 질병들도 본인 모르게 없어지면서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좀 복잡한 내부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장 혈관이 한 70%, 80% 막혀야 증세가 오고, 콩팥이나 뭐, 이런 데도 80%가 이제 기능을 상실해야지 증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은 5, 60%의 상태에서도 세포가 자연 치유를 가서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느끼고 있는 증세가 자기는 모르는 부분에 이쪽에 물질이 쓰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치료하려고 하는 목표에는 도달이 늦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한다면 끈기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몸이었고요. 저한테 어떤 그런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척 가족들 중에서도 그 어린애가 뇌성마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왼쪽 손이 오른쪽에 그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어린애가 이제 다쳐가지고 출혈이 있었는데, 그래서 왼쪽 손이 마비가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풀렸어요. 한 2달 안 돼서. 그런 경험이라든지, 또 이제 몇 가지 이제 소소한 것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은, 뭐 류마티즘이라든지, 또 간에 내가 체험한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게 이제 그 비형균이 이렇게 활성화가 억제되는 거, 그런 경험. 몇 가지 그런 사례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가 먼저 자기 주변이나 자신한테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 저는 일단 의사 생활하고 한 10년 전부터 이제 천연 약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지 그런 공부를 좀 하게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환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 반신불구가 교통사고 때문에 반신불구 되신 어떤 PD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한 8개월 만에 이제 걷게 됐어요. 근데 그 걷게 된 치료 과정을 봤을 때 또 많은 역할을 했던 부분이 이제 버섯류, 상황버섯에 있는 그 다당체를 가지고 그 추출물을 가지고 치료했던 게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좋은 물질들이 없나 하는 것들을 계속 좀 찾고 있다가 저희 어떤 그 후배 의사 소개로 이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유전트 박사님 통해서 얘기를 듣고 아 제가 찾고 있는 그런 물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뭐 그때는 제가 주저없이 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 치료를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만 제가 이제 찾아서 그걸 제가 활용할 수 있게만 되면 되니까 예, 다른 의사분들이 접한 것보다는 좀 쉽게 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체의학은 일반 우리나라의 임상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어떤 그 자연과 아니면 뭐 음식을 섭생을 가지고 하는 또 그런 부분 아니면 또 한의학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웠는데 실제 의사들이 질병을 치료하면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다른 물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약이라고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들을 옛날부터 저는 좀 자세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 성분들이 도대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보니까 참 놀라웠던 거예요. 우리가 그 성분을 보면 이런 그 뭐 외국에 있는 식물에서 추출했고 이런 것들이 다 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약 이름만 외우고 있거나 아니면 그 약의 작용만 알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단 천연 물질을 통해서 지금 약을 만드는 게 한 80% 정도가 천연 물질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건강식품이 아니고 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천연 물질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의사들은 약은 약이고 천연 물질은 또 별개라고 착각하고 있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뭐 보완 대체나 아니면은 뭐 그 임상 영양학회나 여러 가지 학회들도 많이 생겨나면서 비타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비타민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일단은 비타민 미네랄, 그러니까 우리가 3대 영양소를 제외한 이런 마이크로 뉴트리언트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구나. 예를 한 가지 들면 우리가 아무리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해도 이걸 에너지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코팩터 역할을 하는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징크라든가 비타민 B6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에너지화 시킬 수는 없고 다 저장 형태로 그러니까 지방 형태로 저장하기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마이크로 뉴트리언트가 꼭 필요하구나. 이런 것부터가 이 어떤 이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발전이 있고 앞으로는 이 웰빙에 맞춰서는
이런 치료로 이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이 용량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 용량은 뭐 밥을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랑 같은 질문일 수 있어서 굉장히 우문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질환별로 용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스푼, 두 스푼의 의미가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줘야 될지 나눠서 줘야 될지는 질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 가지만 제가 가르쳐 드리면 바이러스라는 놈은 일단은 굉장히 많은 용량으로 한꺼번에 들어가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나눠서 주면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모든 환자들한테 다 썼기 때문에 경험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할 것은 이 좋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걸 치료한다가 아니라 반대로 모든 환자에게는 이 글리코 영양소가 필수적으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이제 12살짜리 애인데 아토피를 12년간 그냥 앓았어요. 그래서 치료가 정말 안 됐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몸에 나쁜 물질은 바깥으로 빼내고 좋은 물질을 넣어주는 이 딱 두 가지 개념으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해독이란 개념이 중요한데 그 해독과 더불어서 이 좋은 물질인 이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하게 함으로써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아토피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한 그 부모와 그 아기는 굉장히 이 치료를 믿게 돼 있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모든 환자들한테는 증상의 호전을 다 가져왔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암 환자를 치료한다 이 개념이 어떤 그 암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진다가 출발이 아니고 암 환자가 오늘도 불편할 수 있는 오늘도 대변을 못 본다면 그 대변을 볼 수 있게 하는 치료부터 시작을 해야 암이 치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큰 치료, 암은 치료될 수 있다 없다 이 두 가지 명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암 환자도 오늘은 몸이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데는 이런 영양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치료 접근을 해야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는 일단 그 의학적으로 이제 밝혀져 있는 우리 몸에 필요한 중요한 성분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성분을 어떻게 얻었냐, 품질 보증이 됐냐. 우리가 물이 좋지만 그 물이 어떤 물이냐가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글리코 영양소로는 굉장히 그런 그 백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믿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떤 그 결과치를 낼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계속 되져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글리코 영양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필요한 우리의 그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데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잘 안 배웠어요. 임상의학을 한 사람들은 약은 3상 실험을 거쳐야 되고 그 실험 결과가 어땠고 논문이 통과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약으로 쓰고 약 말고는 음식과 약 외에 중간 단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게 약을 공부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천연 재료를 가지고 지금 약 만드는 게 지금 80%까지 왔어요. 전 세계에서. 실제 그걸 못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 약을 좀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제약회사가 가진 통계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논문 정도 보고서 바로 쓸 게 아니라 내가 따질 수도 있고 정말 실험 결과가 타당했던 건지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통과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100%가 아니라면 식품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토양에서 좋은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원지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환자들이 뭘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여성이 배가 아팠을 때 대부분 골반염으로 진단을 해서 한 달간 항생제를 장기간 그냥 복용하고 그 항생제하고 진통제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위벽이 헐고 하는 것들에 대한 보완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골반염 자체도 더 웃기는 거는 장 기능이 잘 안 좋으면 장이 정체가 많이 되고 그 장 정체가 장을 압박하는 것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걸 골반염으로 또
얘기할 수 있어서 항생제가 아니라 그 장 기능을 좋게 하면 치료될 것을 너무나 우리가 항생제를 많이 쓰는 그런 형태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의사분들이 적절하게 쓰시겠지만 제가 뭐 나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항생제 남용이나 이런 것들 막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에 대한 치료를 해서 좋아진 환자가 너무 많았고 그중에 글리코 영양소가 이런 물질들이 장에 도움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이제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는 차에 이 당 영양소에 대해서 정보를 접하게 됐는데 상당히 저에게서는 이게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정보였는데 당 영양소의 그 약효나 당 영양소의 그 지금 영양을 하는 전문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역할로 볼 때는 꼭 써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이 되어서 그런 생각들을 다시 접고 당 영양소를 쓰게 됐습니다. 모든 약들도 그렇고 영양제도 그렇지만 일단 자기 몸의 베이스라인 기초적인 영양 상태 그게 중요합니다. 노인분들은 기초 영양 상태가 아주 떨어져 있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기초 영양 상태가 아주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영양보다는 4배 내지 5배 이상 많이 드셔야 되고 기초 영양 상태도 떨어져 있으면서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서 또 4배 내지 5배 이상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과량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다면 이걸 테스트로 사용해보고 그 용량을 유지를 하는 거죠. 자기 몸에 맞는 용량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그 한 티스푼 가루로 0.68g인가 그걸 쓰는데 그걸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숟갈로 2숟갈 아침 저녁으로 드시라. 그래가지고 만일에 비타민C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장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용량이 많이 들어가면 뭐 가스가 많이 생긴다든지 설사된다든지 몸 컨디션이 좀 좋아진다든지 이런 걸 봐서 환자의 컨디션을 영양적으로 파악해서 용량을 조절합니다. 류마티즘 환자분이 아주머니 지금 기억하기로는 50 중반 이후 아주머니인데 아주 큰 종합병원에서 여러 가지 한 6, 7가지 약을 과량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아주 제가 봐도 좀 획기적이었는데 그 약을 어느 정도 줄이고 이 당 영양소를 공급을 했는데 바로 그냥 한 해를 먹고 나서 바로 그걸 본인이 느끼고 약을 안 먹어도 되겠더라. 그래서 그 대학병원 선생님, 물론 그 선생님도 열심히 지어줬겠지만 그 선생님 지어준 약을 안 먹어도 이것만으로도 조절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게 항상 다가 아니다. 전문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그 정보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가 그런 부분들을 검증해 볼 자세가 있어야 과학적인 전문가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당 영양소는 정말 그렇게 과연 그런가 알아볼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답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물론 다는 주진 않겠지만 일정 부분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래서 다른 분에게 제가 잘 아는 지인에게 그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딱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병원에 환자가 줄어들 건데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런 개념으로는 산 적이 없고 솔잎만 먹는 그런 개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환자들을 치료해서 기쁠 때 저희 집에도 행복이 물론 뭐 불행했다는 게 아니지만 더 그런 몸이 이렇게 건강 상태에 돌아오면서
정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데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퇴원 환자가 아무리 속썩여도 퇴원하면서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면 볶는 녹듯이 다 없어집니다. 고생한 게.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한다면 저는 정말로 그게 의사의 멋진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의사가 아닌 친구한테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지금은 사실 좀 창피하죠. 그래서 제가 늘 저도 이제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거를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으면 아마 더 훨씬 일찍 보기 시작했을 것 같다. 제가 만약에 대전이나 뭐 부산에 있어서 그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한테 직접 받았다면 아마도 더 일찍 보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쉬움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가 더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자꾸 더 먼저 빨리 좀 보시게 하려고 그러고 그랬던 이유가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이 하면 그런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안 받으실 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죠. 근데 그래도 거부감이 너무 많아서요. 잘 안 돼요. 귀가 딱 닫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는데 정말 얘기해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좀 심한 말로는 그냥 친한 사람 같으면 주워 박아서라도 하여간 꼭 좀 보게 하고 싶다는 게 정말 솔직한 심정이죠. 저도 처음에 제일 궁금했던 거고 환자분들도 제일 질문이 많으신 게 그건데요. 지금 쭉 이제 해보면서 느낀 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물 마시는 것과 똑같이 드시면 됩니다. 운동하시고 나서 막 갈증 날 때는 펄컥펄컥 마시고 지금 많이 드셔서 별로 안 할 때는 조금만 드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거기 굉장히 동감인데요. 그러니까 그 질환별로 환자별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목마름 정도를 체크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단위로 임상의 변화를 체크하면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너무 여러 군데가 많이 아파서 이제 몇 군데 큰 것만 좀 짚으면 무릎에 연골이 닳아서 정형외과 친구나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근데 다들 같은 말씀이 너무 닳아서 이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심해지면 수술을 받아라. 뭐 거부감은 없었죠. 저도 그렇게밖에 알고 있지 않았으니까. 또 하나는 위궤양이 또 심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약을 먹고 있었죠. 내과에서 이제 계속 먹고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구강궤양이 너무 심해서 정말 제가 보면 벌집처럼 막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보름 내지 20일 정도 이렇게 해서 또 약 쓰다 안 되면 결국은 스테로이드를 써야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낫고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주부들이 좀 많은 건데 섬유근통이 또 심해서 아주 굉장히 등 쪽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본인 말로는 도끼로 누가 등을 찍는 것 같다. 자다가 울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리코강소를 처음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3개월도 채 안 됐을 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보 나 지금 산에 올라와 있는데 1시간 이상 걷고 있어. 근데 무릎 하나도 안 아파. 깡총깡총 뛰고 있어요. 이러죠. 저는 거짓말처럼 믿었어요. 근데 4월 29일 날 이제 어디 여행을 갔다가 뒷산에 아침에 올라갔죠. 근데 정말로 막 깡총깡총 뛰어내려가는 거. 그리고 뒤를 탁 돌아보더니 여보 나 보였어? 그래서 정말이구나. 저도 놀래고 본인도 놀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 6개월 이상 지나니까 위궤양 약도 뭐 거의 이제 끊어서 지금 현재는 안 먹는데요. 몇 년 동안 계속 먹어도 도저히 안 됐던 게 정말 씻은 듯이 없어져서 좋아졌고 또 이제 논문을 제가 공부할 때 집사람이랑 같이 관련 질환을 이제 같이 읽었거든요. 식탁에 앉아서. 그랬더니 정말 구강궤양한 논문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 냉장고 옆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일기를 쓰면서. 근데 정말 너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 논문에 있는 것처럼. 점점점 그 숫자도 줄고 횟수도 줄고 심한 정도 줄고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그 섬유근통 심했던 것도 지금은 좋고 그래서 집사람이 어느 날 얘기하기를 야 사람이 이렇게 안 아프고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지금은 이제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느낍니다. 저는 의사로서 생활하면서 제일 좀 언짢았던 게 뭐냐면 집사람이 아프거나 제가 감기 걸리면 의사 선생님도 아프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참 마음이 아픈데 방법은 없어요. 현대학으로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활했는데 지금 뭐 온 가족이 이제 약을 먹지 않고 이렇게 영양소를 먹고 좋아지니까 지금은 정말 행복하고 자신 있고 좋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느낀 게 우선 그 리페어 기능, 회복 기능, 그러니까 무슨 장기 손상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회복 기능이 너무 빨랐다는 거고요.
그 무릎 관절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너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랬고, 또 하나는 정말 지금까지 계속 써도 안 됐던 그런 면역 기능. 그러니까 집사람도 물론 그런 거지만 우리 애기도 천식이랑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뭐 약으로 싸서 막 보름달이 됐거든요. 스테로이드를 써서. 도저히 안 돼서 결국은 시골로 보냈었는데 이런 영양소를 쓰고 나서는 그런 게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고 성장도 빠르다는 거죠. 정말 놀랬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가 줄기세포가 늘어나는 그런 건데 아주 저는 정말 놀랄 만한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릴 적에 한 40년 넘게 전에 손톱을 다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 흉하게 이렇게 자랐었는데 지금은 한 3분의 2 정도가 굉장히 거의 정상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물론 다른 것도 많습니다. 많지만 그 3가지 정도는 정말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할 것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이유가 우리 현대의학에서 이제 마지막 벽이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서 치료 못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줄기세포를 하는 건데 저는 2가지로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에서 부딪힌 거를 벽을 넘을 수 있는 건 줄기세포와 이 글리코향소를 이용한 글라이코믹스 2가지가 아마 앞으로 현대의학의 최첨단으로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유전자 뭐 DNA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검진을 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고 진단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치료하는 기술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치료라는 것은 암 수술만 해도 암이라는 그 실체가 크기가 확진이 됐을 때 어느 위치가 정확히 있을 때만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어디에도 뭐 펫CT나 펫MR이든지 아니면 어느 검사에서도 분명히 그 나타나지 않는데 유전자 검사라든가 아니면 세포 검사라든가 해서 벌써 미리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냐?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검사법들이 많아요. 우리 몸에서 항상 새로 생기는 거고, 그렇지만 그것을 건강하고 우리가 면역이 좋다면 이걸 없앨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못 없애고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이것이 자꾸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 되면서 암 덩어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암 덩어리가 어느 정도 1cm든 아니면 0.5cm든 어느 정도 커지기 전에 아주 미세한 뭐 10개, 100만 개 정도는 도저히 체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세포를 미리 찾아내거나 아니면은 그 대사 산물을 찾아내서 벌써 찾았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러한 그 몸의 건강을 제대로 돌리는 방법들, 이런 것들로 된다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이것을 뭐 보완 대체약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이렇게 영양소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어느 정도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한 영양소들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긍정적인 힘을 갖고 믿는 사람들한테 나온 그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 경험들은 어마어마한 임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임상들을 토대로 해서 볼 때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뭐 암 같은 것도 걸리지 않게 건강한 삶을 유지해서 꼭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질환 때 더 많이 필요한 것도 물론 있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똑같이 필요한 것들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지금 현재 앞으로 뭐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이런 영양소라든가 이런 것에서 다 밝혀지겠죠. 좀 더 많이. 그렇지만은 그 밝혀지기 전까지 지금까지 세팅되어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좀 긍정적으로 믿고 갈 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양치료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지금 현재 나온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시도할 때 정말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중에 하나, 정말 필수적인 거 하나가 바로 당뇨영양소라는 거예요. 비타민, 뭐 미네랄들,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지방에도 뭐 불포화 지방산이라 특수한 그런 지방산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도 좀 더 우선할 수 있는 것이 당 영양소와 이런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 영양소가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런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단백질 이런 것에 비해서 이론적인 베이스가 좀 적다는 거죠. 물론 무궁무진하게 많지만은 의사들이 아직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양이 적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100%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먹어야 될지, 얼마 동안 먹어야 될지, 또 뭐하고 같이 조합해야 될지 이런 것이 의견이 분분한 게 많아요. 분분한 게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견들, 이런 분들의 경험들이 쌓아지면은 좀 더 완벽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의사로서는 치료 전문가로서는 치료 영역을 마음껏 무한대로 정말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양치료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도를 했을 때 무한대로 치료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전에는 포기했던 많은 질환들을 좀 더 거의 완치에 가깝게 근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용량이 일단은 모든 사람들한테 많을수록 좋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2, 3년 동안 경험한 그런 결과에 의하면은 용량은 남을 정도로 남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무조건 남을 정도로 충분한 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는 거예요. 일부 미네랄들은 많은 양을 복용하면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당뇨영양소는 축적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배설이 되지. 필요 이상의 부분은 좀 배설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필요한 게 이만큼인데 필요 이하를 먹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 때문에 효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불필요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도 최소한 4스푼 정도를 복용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도 암에 대한 설명했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질환들이 벌써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지지 않고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도 좀 더 충분히 복용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현대인들 살아나간 사람들은 증상이 어느 정도 피곤하든 아니 뭐든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2스푼을 권하지만은 처음에 너무나 좀 충분히 건강해질 때까지는 2스푼이 아니고 4스푼, 6스푼, 8스푼도 괜찮으니까 충분한 양을 복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복용하는 양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하거나 정보를 가르쳐 줄 때는 정해주는 용량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적인 여건만 허락한다고 하면은 그거보다도 좀 더 항상 높여서 복용을 하시고 충분하게 증상의 어떤 변화들이 내 몸 컨디션의 변화를 느끼고 나면 그때부터 줄이시는 게 가장 적당해요. 예, 그래서 어떤 질환이나 몸 컨디션에 따라서 정확한 용량을 권해주는 것은 많은 경험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할 때 들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용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재밌는 예를 든다면은 최근에 존 엑스퍼드 박사가 영국에 그분이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류마티스라든가 이렇게 어떤 면역 질환들이 있죠. 우리가 루푸스라는 홍반증 같은 그런 질환들은 현재 의학으로는 불치병에 속해요. 그렇지만 이런 그 류마티스라는 어떤 질환들이 실제적으로 당뇨영양소의 결핍하고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그게 슈갓 프린트라는 방법으로 이제 조만간에 전 의사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조만간에 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특정 우리 현대의학에서 밝혀지지 못한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질환들이 당뇨영양소의 결핍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들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표된 예들을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면역을 일으키는 임뮤노글로빈이라고 하는 면역글로불린 이 면역글로불린이 제대로 못 만들어지고 기능을 못 하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당뇨영양소의 락토즈라는 것이 그 부족해지면서 이러한 결과가 갈락토즈라는 성분이 부족해지면서 이러한 그 면역글로불린이 작용을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나왔다는 거죠. 그 그래프에 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그 결정적인 이런 결과들만 봐도 당뇨영양소는 이 면역적인 거 아니면 세포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 어떤 균형을 이루고 조절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죠.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접근 못하는 불치의 질환들이 다 당뇨형소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물론 100% 당뇨형소와 연관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상당 부분 우리가 현재 불치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질환들이 당뇨형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조만간에 슈가 프린트라는 기술을 우리가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데 도움을 가줌으로 해서 아마 새로운 질환에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의 어떤 발전, 그다음에 뭐 확대 이런 것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어렵고 불치 또는 난치였던 질환에 임상적으로 적용했을 때 그 부분의 효능을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보완 대체의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캡이라 분류하는 속에 식품을 A, B, C, D 분류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글리코 영양소를 A에 분류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흔히 볼 수 있는 제일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피부 질환에서 건선, 아토피 더마타이티스, 그 밖에 다른 백반증 등 다양한 사례를 갖고 있는데 개선되고 호전되는 것을 분명히 제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 사실인데 그걸 의학적으로 다 밝히기에는 다양한 문제점과 이론상 정립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자가 면역 질환에 독특한 효능에 매우 빠른 효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비록 식품이지만, 비록 약은 아닐지라도 좋은 결과를 갖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각 제약회사 아니면 생물학 파트 그 밖에 다른 의학자들이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있으니 아마도 좋은 결과가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면 아마도 글리코 영양소라는 것을 통해서 의사로서 의학적인 새로운 어떤 분야를 접하게 됐고 그 분야를 접하고 공부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의학적으로 이해했고 또한 의사로서 포기하고 싶었던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하게 됐고 그로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의사로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의사나 약사들에게 많은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또한 모르는 부분은 서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해서라도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의사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게 목적이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목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만일 환자를 치료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 환자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식품일지라도. 어떤 이 물질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세포가 우리가 건강해지면은 우리가 자기 치유력이 있고 그다음에 노화를 조금 늦출 수 있고 좀 젊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만성 질환에 대한 경과를 좀 차단시키고 또 역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물질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맨 처음 투입할 때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용량을 한 소량으로 쓰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차차차 증가시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몸 관리 안 한다는 사람들은 위장 기능도 나쁘기 때문에 설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적은 용량을 하다가 보통 일반적인 질환 환자들은 최소한
8스푼 정도 이상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조기에 증세를 호전시키려면은 되게 한 2배 정도, 16스푼 정도 먹어야 되고, 물론 암이라든가 생명 위협받는 환자들은 처음에 소량씩 하다가 뭐 하루에 60스푼이든지 100스푼이든지 양을 늘려야 되겠죠. 필수 탄수화물이 세포 표면에 반드시 표면에 8가지 탄수화물이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1996년도에 하퍼스 바이오케미스트리에 나온 것처럼 이거는 아주 자명하게 우리가 의사로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약물로 안 나올 따름이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 의사가 모르면은 안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모든 학문이 이 당질학, 그라이코미스의 생명공학이 많은 분야의 연구가 돼 있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내용이 여러 가지 당 사슬의 변화에 따라서 암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 생명공학 연구에서 발표돼 있고, 또한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질환이 당 사슬에 관계된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의료인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이 제약회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실 때문에 거부 반응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환자를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면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당영양소, 당사슬이라고 생각됩니다. 세포 표면에 되게 이제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세포마다 10만 개 정도의 당사슬이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면역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당사슬의 어떤 부족이죠. 현대인들은 되게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 있다가 하는데, 노화가 되고 또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이런 필수 탄수화물이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또 외부에서 많은 부분이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보충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환자들 보면은 정말 불쌍해요. 왜냐하면은 관절이 왔는데 우리가 쓰는 게 진통 소염제 쓰고, 뭐 류마티스 관절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쓰고 면역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세포 자체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는 생각을 일반 의사들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또 너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60조 개의 세포가 얼마나 건강하고 거기에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보면 관절염이라든가 뭐 당뇨 환자 오면은요,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화학물질, 약물을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래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생각할 때는 이 세포의 재생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의사의 파라다임이 고정돼 있어요. 노화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나이 들어서 앞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 노화되는 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세포의 당 사슬이 정상적으로 되면은 암을 인지할 수도 있고, 암세포들을 인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도 호전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알러지 질환도 호전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이 우리가 우리 정상적으로 일단 많이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마 이게 제시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환자들한테 정말 우리가 의사들이 지금까지 손을 놨던 의사들이 손에 떠났던 많은 환자들이 다시 우리가 이제 이 물질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건강을 자꾸 찾을 수 있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어떤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반응이나 기억력이나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제일 첫 번째 이렇게 호전되는 부분을 보았었고요.
심지어는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솔직히는 이제는 어떤 부분도 가능성은 없겠다. 진짜 심장마비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장마비, 호흡마비가 다 왔던 사람이었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깨어나서 자기 이제 정신을 가지고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부분이 되었다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렸습니다. 영양소 이제 두 가지인 부분을 한 부분에서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좀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 환자의 부분에서 제가 이제 면역력에 있어서 솔직히는 내 몸을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그 라이프 뉴트리언트가 상당한 이제 도움을 준다고 느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환자에 있어서 이제 감염 환자, 특히 폐렴이나 요로 감염이나 이런 환자에 있어서는 진짜 항생제의 영향을 이제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글라이코믹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으로 당질 영양소로 어떤 치료의 약으로 이렇게 이 어프로치는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면역 보조제로 사용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버섯 추출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인데 그게 당 영양소의 이 부분이라는 부분은 그냥 베타글리칸, 뭐 다당체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대려도 상황버섯, 뭐 운지버섯, 버섯 추출물이라 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것 같고요. 솔직히는 글라이코 영양소의 제품들이 이제는 차세대 어떤 부분에서는 큰 영역을 차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던 물질이고 이것들을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는 치료 목적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 건강 가이드일 경우에는 예방 목적에서도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좋은 물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의과대학에서는 그 자고로 말해도 영양학이 없어요. 지금 현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많이 보면서 이 영양학이 얼마나 중요한 거 이걸 제가 이제 그 한양대학에 오기 전 단계 그 메디컬 센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을 때 거기서 있을 때부터 사실 그 영양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환자를 이제 치유시키고 치료하는데 상당히 그 이제 발목이 잡히는 그런 여건하에서 영양학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양대에 있으면서도 이제 요새 아무래도 이제 그저 의학적인 걸로만은 안 되고 또 한방에서 그 침 연우까지 저는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그 병을 하나 고치는데 관여를 해보려고 애를 이제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 그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미국을 비롯 해서 나오는 그런 그 건강식품에 대해서 많이 나왔죠. 어느 날 그 당단백에 대해서 말이죠. 그 스페셜 렉처 이제 머레이 그 박사님이 와서 이제 한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들어봤는데 이 생화학적으로 말을 한 건데 좀처럼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나도 의사인데도. 그래서 야 이거 공부를 상당히 안 하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캐치를 못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리퍼런스 좀 이제 모으고 이제 보고 또 이제 부탁도 하고. 나는 소화기 계통인데도 특히 이제 유장암에 대해서 조기암부터 시작해서 조기암 그 디텍션이라고 이제
이 뭐 케모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죠. 이제 화학요법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민테라피라고 해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조인해서 면역요법 그거하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아주 키셔너블하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시경적으로 이제 인젝션이라고 이제 그 긴 그런 인젝터를 갖다 적용해 가지고 이제 직접 로컬에 직접 이제 주사를 놓으면서까지 해 봤는데도 그때뿐이고 말이죠. 다시 이제 3개월 후면 다시 이제 되살아나고. 야, 그래서 도대체가 말이지, 이제 내가 이제 완전히 그 암을 내 스스로가 소탕을 시킬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암을 치료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이제 이르렀고. 그래서 이제 포기도 하면서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또 이제 부분적으로 또 해보자 말이지. 그래 아주 나 혼자 이제 굉장히 남몰래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영양식이 이제 이 당, 단백 이걸로 해서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치료한 그 대상이랄까 이제 치료했던 거 이런 걸 귀담아 들으니까 야 이것은 내가 찾던 거다 여태 내가 찾던 것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런 거에다가 이놈을 플러스 시킨다면 접목을 시킨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이제 가져오겠구나 해가지고 나는 그냥 일단 마음이 딱 와닿으면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뭐 해보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뭐 세포 그 표면에 말이지 당 단백이라는 것이 이제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연계에서 한 200가지 종류의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8가지가 단백으로서 이제 세포 표면에서 있으면서 그건 이센셜하게 꼭 그 필수적으로 우리 60조 세포에 다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거의가 다 그런 세포에 8개의 당 단백이 붙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세포가 이제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 여건이다 이거지. 그런데 실제 먹는 것으로 해서는 8가지 중에서 2가지는 우리가 자연계에서 먹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우리 신체적인 여건에서 신체에서 이 6가지를 만들어내는데 2가지를 먹고 6가지를 만들어내는데 대단한 하여튼 그 장애 요소가 있고 또 지금 옛날하고 틀려서 그런 것이 사실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터미널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한 15개의 효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5개의 효소 중에서 하나나 둘이 없어도 도중에 이제 하차를 하게 되고 못하게 되고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내가 실감하면서 느낀 바인데 이 당단백이 앞으로 20세기를 전행했지만 21세기에서는 단연 건강식품에서는 이거구나. 그런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됐죠. 예. 그러고 이제 과학적인 근거에서 모든 것이 이 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그 환자한테 아니면 또 딴 의사들한테 또 딴 분들한테 내가 이 당단백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과학적인 근거에서 쓸만한 건강식품이다. 그래서 나는 뭐 그냥 한번 딱 마음에 들린 말이 그걸 그냥 읽어나가는 스타일이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이 당단백은 앞으로 더 싸게, 더 훌륭하게, 더 여러 가지 것을 더 콤비네이션 시켜가지고 더 우리 세포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상당히 크죠.